나 잘 보여?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어를 가지고 심해 사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해 사발하는 것은 심해, 초절임, 사바는 고등어를 뜻합니다. 이 고등어를 심해 사발하는 이유는 고등어의 지방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을 제거하는 동시에 부패가 빠른 고등어의 선도를 어느 정도 좀 늦추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고등어를 손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등어의 비늘은 칼날로 살짝만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세게 긁으면 겉에 비늘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세게 긁지 마시고 살짝만 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옆 지느러미와 밑에 지느러미 사이에 칼을 놓으시고 약간 똑바로가 아닌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먼저 잘라주시고요. 돌려서 반을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등어 머리가 먼저 제거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배를 이쪽 배꼽 있는 데까지만 그대로, 그런 다음에 벌리셔서 내장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중앙을 긁어서 피를 제거하시면 되는데, 살이 약하기 때문에 칼에 너무 힘을 줘서 긁으시면 살이 다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살살만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장을 제거한 고등어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등어 오롯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오롯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롯이처럼 배 쪽 칼 넣고 등 쪽 넣고 이렇게 떼어내는 게 아니고 보통 다이미 오롯이라고 하죠. 칼이 한 번에 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방법도 먼저 하기 전에 밑에 배 쪽은 살짝 먼저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황뼈 위에다 대고 칼을 그대로 아래 내릴 때만 잘라주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르시면 안 되고요. 내릴 때만 이런 식으로 내릴 때만 긁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다시 이쪽도 뼈 위에 칼 대고 내릴 때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이미 오롯이 하는 이유는요, 육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육질이 다 사이사이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배 쪽에 먼저 칼집을 먼저 살짝 넣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위쪽 부분에 칼을 놓고, 자, 내릴 때만 뼈를 천천히 느끼면서 내릴 때만 잘라주시는 겁니다. 반대편 다시 내릴 때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살이 갈라지지 않게 오롯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 뱃살은 나중에 심해한 이후에 그때 제거해야지, 지금 제거하게 되면은 이 초에 녹아서 잘못하면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먼저 소금에다가 절여서 지방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마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금으로 거의 싸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놓으면 살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쪽이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갈라지기 때문에 아래쪽이 이렇게 평평한 쪽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소금으로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소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금으로 다 뒤덮었으면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심해, 즉 초절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등어 초절임에 필요한 shime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me지는 어떤 분들은 이 식초나 정수물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맞춰놓은 다음에 냉장고에 좀 보관을 해두는 편입니다. 물과 식초를 희석하기 때문에 희석한 걸 바로 사용하게 되면 물과 식초가 따로따로 놀 수도 있기 때문에 희석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섞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물과 식초를 1대1로 희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석하는 이유는 식초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식초의 도수를 좀 낮춰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식초 산도가 한 4도 정도 된다고 하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일식업장이나 초밥집에서 사용하는 식초가 보통 산도가 6도, 7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산도를 내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1대1로 맞추신 다음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대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파는 부러뜨린 다음에 얘네들을 좀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파에 있는 끈기가 나와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다시마가 있는데요. 다시마도 담가주시고요. 다시마의 용도는 감칠맛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심해가 좀 더 잘 되기 위함입니다. 고등어를 담글 때 이 다시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레몬 하나를 짜 넣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고등어 1시간 되는 시점에서 같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등어를 절인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고등어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됩니다. 고등어를 흐르는 물에 씻을 때는 너무 빡빡 씻게 되시면 겉에 표면이 결이 다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씻으시면 수분을 너무 많이 머금어서 shime지가 잘 스며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 번만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고등어의 수분을 해동지에 싸서 어느 정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수분이 좀 빠져서 약간 좀 쭈글쭈글하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hime지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자, shime지에 다시마를 넣는 이유는 감칠맛 성분도 올라오게 하기 위함이지만, 이 고등어를 담글 때 이 고등어 자체가 이 용기의 바닥에 닿으면 그 부분은 초가 스며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마를 2장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한 장은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주시면 됩니다. 바닥에다 깔아주시고, 그런 다음 고등어를 올려주시고요. 자, 담그실 때는 배와 배가 하나씩 마주치게끔 담가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잘못하면은 이 고등어가 표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사바지를 많이 만드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뜬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시 다시마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shime지에 담은 지 20분이 경과했습니다. 자, 그럼 건져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표면이 익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shime지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분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으면은 다시 시트지에 감아서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등어 심해사바는 보통 바로 사용하게 되면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가 지나게 되면 이 신맛이 어느 정도 빠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등어 자체의 맛을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입장에서 이 고등어를 만약에 냉동해서 오래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냥 랩으로 감아서 냉동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다시마에다가 감아서 냉동시키면 조금 더 감칠맛 나는 고등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